12월 8일 금요일 수익의 정석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50분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진행의 아나운서 김나혜입니다. 사실 금요일 시청자분들을 매주 찾아뵈면서 말은 힘차게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지부진한 지수 상황 때문에 속마음은 그렇지가 못했는데요. 오늘은 진짜로 힘차게 방송 출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위가 풀리면서 날도 온화하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에도 온기가 감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 코스피 같은 경우 장중 2,500선을 이렇게 이탈을 하면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1.11%대의 전날 대비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2,519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83%대의 상승 보여주면서 82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강세를 나타낸 배경에는 간밤 미 증시가 나흘 만에 반등을 한 영향인데요. 어제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기대감이 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미국의 이 구글에서 자체 모델인 제미나이라는 AI 모델을 발표를 하면서 공개를 하면서 이 모회사인 알파벳 같은 경우에 5%대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또 AMD에서 이 자체 개발 AI를 반도체를 신규 발표를 하면서 10%대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이 훈풍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AI 관련된 수혜를 받는 이 반도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관련된 이슈들에는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시청자분들께서 좀 지켜보셔야 될 만한 이슈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주 반도체 저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이제는 시청자분들께서 모르는 분이 없으실 정도로 이 온디바이스 AI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히는 제주 반도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에서 이 신규 AI에 대해서 이 모델을 발표를 하면서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시장이 열린다면 신규 수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뿐 아니라 업황 자체가 회복이 되면서 내년부터 좀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는 평가에 오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해줬습니다. 앞으로의 이 반도체 업황의 훈풍이 이어질지 그리고 제주 반도체의 질주는 어디까지 이어질지 전문가님들과 함께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반도체가 온디바이스 AI로 좀 주목을 받았다면 오늘도 AI 챗봇 관련주의 흐름 역시나 좋은 편입니다. 사실 올해 이 AI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면서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생성형 AI, 의료용 AI 그리고 이 AI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반도체죠. HBM 관련주까지 참 다양한 인공지능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한 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나 챗 GPT로 주목받았던 이 인공지능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초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렇게 제주 반도체 그리고 AI 챗봇 관련주들 같이 다양한 반도체 관련주들과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글에서 이 제미나이라는 인공지능 이 언어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을 발표를 하면서 공개를 하면서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텍스트 중심이었던 이 AI 기능에서 이제는 음성, 영상, 그리고 이미지까지 확장이 된 모델이고 물건의 속성이나 특징들까지 파악해서 추론이나 응용까지 가능한 인간 능력에 최대한 가까워진 그런 인공지능 모델이다라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만이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역시나 이 생성형 AI에 있어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내 대기업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이 생성형 AI 개발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이렇게 AI와 관련해서 훈풍이 불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향방들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또 그 중에서 탑픽은 무엇일지 전문가님들과 함께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주들과 반대로 올해 콘텐츠 관련주들의 성적표를 저희가 내보자면
본다면 사실 올 초 대비해서 연말인 지금 주가가 거의 반 이상 내려온 종목들이 급락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다수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요. 사실 이렇게 콘텐츠 관련주들이 주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성장주에 조금 우호적이지 못했던 국내 증시의 상황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런 광고 시장과 관련해서 좀 약세를 면치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이런 광고 시장에 대한 회복세가 좀 포착이 되고 있고 또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또 국내 콘텐츠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적 모멘텀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련주들 과연 업황 개선이 내년에는 이뤄질 수 있을지 그리고 주가 반등 그동안의 이 낙폭을 좀 줄여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역시나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슈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 섹터나 이런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잠시 후 또 2부에 전문가님들과 함께 탑픽 종목 골라보고 해당 이슈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향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수익의 정석 2부도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시장 코스피 1%대, 코스닥 같은 경우 2%대의 강세를 여전히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견조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훈풍이 이어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셔보고 또 해당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이윤호 전문가님, 오른쪽에는 오치열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들 오늘 참 상당히 기분이 좋은 금요일이거든요. 매주 저희 방송할 때마다 네. 정말 오늘 시장 힘이 쭉쭉 빠진다.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막 사담 나누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오늘 시장만큼은 정말 기분 좋게 방송을 하러 온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네. 정말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항상 금요일 되면 뭐 전강 후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마감 전에 방송을 하는데 마감 전 시장이 완전히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은 뭐 1.15%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6%가 상승을 좀 보이면서 야, 이거 좀 참 좀 기대할 만한 그런 이제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요. 일단 지금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가 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요 부분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뭐 연준도 그렇고 뭐 지금 웬만 딱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지표를 보니까 조금 시장 이 금리가 좀 풀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풀릴 타이밍이다. 이제는
그렇게 시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시장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약간 좀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산타가 아니라 이게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사탄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연말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사탄이라는 좀 함정을 좀 조심하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막 2%, 1% 이상 이렇게 뭐 이제는 3%까지 뭐 올라간다고 해도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막 들뜨지 마시고 지금까지처럼 지금 시장 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차분하게 시장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주말에 있을 이 미국의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또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이렇게 따라붙는 것보다는 좋은 종목들을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선별해 보시는 시점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어제 간밤 이 증시의 영향이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지만 당연 이 AI에 대한 그렇죠. 기대감, 이 구글에서 제미나이라는 챗 GPT의 대항마를 발표를 하면서 공개를 하면서 좀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던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이게 사실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요거 물어보시는 거죠. 이게 지금은 당장은 뭐 좋습니다. 지금 뭐 AI 반도체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도 약간 비슷한 축에서 좀 그동안에 굉장히 좀 강세가 나왔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상황은 좋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미국 주식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 주식은 어때요? 우리나라 주식은 한번 상승이 나왔다 하면 얘가 안 빠지고는 못 배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런 호재는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AI라는 이 섹터, AI를 이제 좀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장기적 호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이 나왔다고 하면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제일 잘하는 거 섹터 순환. 섹터 순환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약간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잡는 것보다는 다음 주에 약간 좀 눈치를 봐가면서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뭐 반도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제주 반도체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치열 전문가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제주 반도체 이 질주 어디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당연하게 순환은 당연히 도는데 사실상 이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 제주 반도체가 오른 이유들 반도체 섹터 자체적으로 이제는 슈퍼 사이클이 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당연히 뭐 디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제주 반도체는 혼자 물론 다른 애들도 슬슬 올라오려고 하고 있지만 제주 반도체 혼자 독자적으로 많이 강하게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키 맞추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중으로는 어느 정도 조금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힘이 빠졌을 때 뚝 꺼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잘 구축을 해 나가면서 다른 기업들 동일 섹터와 키 맞추기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의견이 동일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다음 주 시장에서는 조금 눌렸다 갈 수 있는 만큼 신규 매수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조금 접근을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제주 반도체가 지금 주목받는 이유는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좀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크죠. 네. 근데 AI 인공지능 관련주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온디바이스 AI도 있지만 그 전에 또 이 챗 GPT, 챗봇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고 최근 시장에서 이 AI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테마들이 있단 말이죠. 그쵸. 전문가님께서 보실 때 그 중에서 저희가 원탑 섹터 하나 뽑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원탑이라고 하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섹터 자체가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 AI 비슷비슷하다. 챗봇이라든지 온디바이스라든지 솔직히 말해서 온디바이스 AI는
별 그 큰 차이는 반도체를 하냐 아니면은 AI 쪽에 주력하냐 이거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온 디바이스도 결국에는 내 핸드폰에 들어가는 AI예요. 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I거나 내 컴퓨터에 들어가는 AI, 태블릿에 들어가는 AI. 솔직히 온 디바이스 AI는요.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부를 수 있죠. 시리아 부르면 나타나는 그 녀석도 온 디바이스에 사실상. 그런데 이제는 과거와 조금 다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똑똑해졌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서 이 온 디바이스 AI를 조금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반도체의 그 수요가 2배로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를 필두로 이제 그 어느 정도 좀 그 반도체 이제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애들이 조금 부각을 더 크게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말한 적이 있어요. 이 핸드폰 사라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경이든 뭐든 이거 워치든 뭐 대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거 핸드폰 가면 갈수록 커지고 주머니 작아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고 막 몸뚱어리는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핸드폰들이 다른 데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일례로 여러분들이 말이 많아지네요. 일례로 제 이거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 정말 많은데 제 친구가 지금 이 순간에 뭐를 끼고 카페에 가가지고 노트북 하나를 가지고 가서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처리는 원래 막 컴퓨터가 막 여러 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노트북 하나로 가능합니다. 이걸 낀 상태로. 왜냐? 그 노트북을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가서 이걸 낀 순간 모니터가 몇 개가 더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멀티 모니터, 듀얼 모니터 막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여기에 들어와 있다. 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온 디바이스 AI만 적용을 시키면 누구나 뭐가 될 수 있다? 아이언맨이 될 수 있다. 진짜입니다. 누구나 아이언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다가 자비스 그 정보 좀 싹 다 읊어줘 하면은 갑자기 옆에서 읊어주고 서류 정리해줍니다. 어마어마한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온 디바이스 시장 뭐 어떤 섹터가 올라갈 것인지 뭐가 가장 탑으로 크게 올라갈 것인지 이거는 큰 의미가 없이 지금 AI 그리고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조금 그 주도적인 움직임을 보일 거다. 반도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2차 전지 굉장히 중요하고 자율주행차 반도체 굉장히 중요해요. 반도체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갈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전장 부품만 10배가 늘어납니다. 10배가. 그런데 확실하게 걔네들 올랐어요? 오르다 말았어요. 오르다 말았고 IA 같은 것도 봐요. 막 오르다가 또 멈추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런 애들보다도 근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애들 AI 싸움은 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그 수량으로 질적인 싸움을 할 수 있냐 이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AI 그 구축 시스템을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은 애들이 우선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AI 섹터 내에서는 전문가님께서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원탑 섹터를 뽑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문가님의 지난주 가져오셨던 2차 전지 관련해서 종목 방송 공략주가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만큼 또 전문가님을 통해서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 좀 얻어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좀 여쭤본 거였고요. 12월 1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방송이었습니다. 첨보 같은 경우에 방송 이후에 무려 32%의 큰 상승 흐름 이어가줬습니다. 해당 종목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채열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이 종목을 공략하셔야 되는 이유들, 공략 포인트들 좀 정확하게 짚어주셨고 당시에는 좀 전고체 개발 사업이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하면서 전고체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을 때였는데 오채열 전문가님께서는 LFP 배터리로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방송 이후에 일주일 만에 정확하게 32%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준 첨보라는 방송 공략주였습니다. 이 종목 당시 방송 시청하시면서 QR코드 타고 노란톡방 입장하셨던 분들은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었고요. 또 수익률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공략주 역시나 시청자분들께서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
항상 빨간불 켜고 있지만 내 계좌 안에는 빨간불 켠 종목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수익의 정석 방송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저희 노란톡방으로 연결되는 휴대폰 상단에 영어 링크가 생성이 될 겁니다. 영어 링크 꾹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고 매수 매도 타이밍, 가격 전략들까지 정확하게 전문가님들이 세워드린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잠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 2차 전지 관련주 첨보 관련해서 지난주에 굉장히 큰 상승률 저희가 봤잖아요. 그쵸. 전문가님. 딱 일주일 만이었단 말이죠. 30%라는 상승률. 진짜 이거는 칭찬 스티커 붙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게 네. 남들이 다 무슨 그 2차 전지 와 앵커님도 그때 이거 잘 전고체 갈까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네. 이제 전고체가 예비 타당성 들어갔는데 이거 되냐 물어보셨는데 전고체는 애초에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른 나라 저기 뭐 있어요. 바로 옆에 근처 나라. 그 나라한테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LFP 같은 경우에는 향후 조금 더 긍정적일 것이다. 그리고 네. 이 기업이 기술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부분 매도를 하면서 부분 익절을 하면서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노란톡방 안에서 시청자분들께서 첨보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래요? 해주고 계시거든요. 저희 지금 노란톡방 안에 뭐 500명 넘는 분들 함께 하고 계신데 저희 방송이 또 매주 일주일 내내 있는 방송이 아니라 금요일 딱 하루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함께 해주셔야 오늘의 방송 공략주들 뿐만 아니라 다음 주 일주일 시장을 든든하게 이겨내실 수 있는 전략들까지 노란톡방 통해서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우측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다시 인공지능 이야기로 돌아와서 네. 지금 뭐 그래서 AI 봐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라고 또 물어보고 계시거든요. 이게 네. 사실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왜냐면은 근데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데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원래 그 오픈 AI 창업자 샘 알트만이 해임이 됐었잖아요. 음. 사라졌었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서 다시 돌아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챗 GPT의 발전이라고 제가 좀 써놨는데, 사실상 그 핵탄두처럼 뭔가 그 폭죽처럼 쏘아 올린 게 바로 챗 GPT였다. 그게 바로 오픈 AI에서 출시한 챗 GPT죠. 그런데 이 챗 GPT를 필두로 샘 알트먼이 빠지면서 구글과 MS, 메타, 이런 IBM, 이런 애들이 막 이제 열이 오른 거예요. 이제 막 이쪽을 빨리 선점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 속에서 AI 동맹구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구글에서 그 제미나이를 또 공개를 하면서 이거에 따른 향후 내년 초에도 또 울트라 버전을 또 선보인다라고 하는데, 애초에 이미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또 상황, 그 굉장히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드릴 거고, 그 텍스트가 아닌 음성 기반, 이거는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면은, 나는 이제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 네. 근데 이제 글로 쓰는 거랑 내가 말로 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글로 쓰는 건 솔직히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영어 공부를 하려면은 다 이렇게 글로 쓰고 이거 하면서 번역기 돌리기도 하고 문법 맞는지 어쩐지 저쩐지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는 캐릭터가 대화를 던집니다. 저한테 네. 말을 해요. 그럼 저를 또 그걸 듣고 바로 또 즉각적으로 말을 하고, 요런 그런 시스템들이 생기고 있는데, 영어 회화 학원이 다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간단히 좀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거, 지금 AI 개발을 통해서 경쟁 구도가 굉장히 굳어졌습니다. 동맹을 만들어졌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동맹이 됐었냐면은, 이제 메타와 구글과 이제 손을 잡으면서, 거기에는 AMD도 있고요, IBM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동맹을 한 그런 기업들 중에는 정부기관도 있어요. 정부기관 나사라든지 우주항공국에서도 이제 동맹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같이 업무 협약을 좀 하면서 좀 이제 나이스한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동맹을 한 건데, 약 50개의
그 기업과 정부 기관들이 뭉쳤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편에 대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뭐냐 오픈 AI 둘이 네. 붙었습니다. 이 둘을 견제하려고 한 50개의 기업이 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건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원래 오픈 AI가 힘이 빠졌었어요. 샘 알트먼이 나가면서 샘 알트먼이 나간 이후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다시 돌아오면서 좀 뒤집어 엎었습니다. 왜냐? 내가 여기 다시 자리에 꿰찼으니까 이 사회를 한번 갈아엎어야겠다. 지금 AI 개발 위험하니까 AI 개발 속도 늦추라고 한 얘들 나가라. 그리고 새로운 이사회들 영입을 했습니다. 총 9명이 됐어요. 총 9명이 됐는데 이 9명은 모두 다 AI 개발 속도를 뭐하러 늦추냐. 우리가 빨리 더 개발을 해서 더 선점을 해서 싹 다 잡아 먹어버리자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사회를 가지고 세팅을 다시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예전에 머스크 형도 그랬고요. 많은 빌 게이츠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많은 그런 기업들 그 수장들이 야 AI는 약간 리스크가 너무 크다. 너무 무섭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속도를 계속 제한을 해야 된다 했는데 이제 샘 알트먼을 필두로 오픈 AI와 MS가 붙어가지고 다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진짜. 이 시장이 사실상 AI 그 챗봇 그 시장이 정말 무궁무진해요. 모두 다 아이언맨이 나온 지가 지금 한 10몇 년 된 것 같은데 벌써 11년인가? 2년? 어쨌든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도 사실상 우리는 모두 다 아이언맨이 되고 싶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도 탐 크루즈 배우가 막 손하면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시대가 뭐로부터 된다? 오픈 AI와 MS로부터 우리는 그걸 얻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거를 완성적으로 만들어내서 인식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그 기업이 바로 애플이 내년 출시할 애플 비전 프로를 통해서 온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안경까지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님 AI에 경계를 두지 말고 전반적으로 이 AI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좀 그렇다면 공략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100% 이상의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의 이런 수익을 잘 네네네. 공략만 했다면 공략 타이밍만 잘 들어갔다면 그렇죠. 그렇게 큰 수익을 시청자분들께서 좀 얻어가실 수가 있었잖아요. 그쵸.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 역시나 좀 제주 반도체 같이 제2의 제주 반도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일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네. 2배까지 솔직히 오를지 안 오를지는 잘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겠다고요? 봤을 때는 그의 버금가는 네. 한 5, 60% 정도는 크게 수익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들 욕심은 부리지 마세요. 욕심은 부리면은 손해만 계속 옵니다. 그냥 나는 그냥 여유롭게 평생 주식 천천히 해야지. 이거 한탕 하고 죽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전문가님 오늘 왜 그렇게 자신감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첨보 수익률 주신 거 보고 30% 이상 수익률을 또 주셨잖아요. 그쵸. 방송 네. 공략주로. 그래서 오늘은 또 최근 시장에서 또 흐름이 돌고 있는 AI 관련주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강한 시세가 들어올 수 있는 종목, 좀 더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 첨보보다도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준비해 주시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거든요, 전문가님. 일단은 네. 기대는 하면 할수록 실망감이 커지고요. 그리고 약간 제가 얻고 있으니까 갖고 있는 이제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네. 있는 자의 여유라고나 할까. 원래 있는 놈들이 더 한다고 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를 부리게 되네요. 네. 이게 보시면은 제가 이거 오릅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안 올라도 그러니까 웬만하면 오르겠지만 막 그렇게 안 해도 어차피 다음 주 되면은 자 보셨죠? 이렇게 할 거니까 네. 딱히 굳이 그런 욕심이 없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기업이 막 5, 60% 정도는 스무스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평소에 한 20% 정도만 먹고 나오세요라고 하지만 요 정도는 요 기업 한 5, 60% 정도는 충분히 올라와 줄 만한 그런 기업이다. 왜냐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원래는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상승이 너무 아름답게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가라는 거는 완벽한 차트는 없어요. 무조건 죽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에 반대로 큰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위로, 롱으로 보고 있다. 상승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는 이 기업이 왜 오를 수밖에 없냐라는 거에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기업은 시가총액이 1,500억밖에 안 되는 어느 정도 좀 스몰캡 기업이고요. 네. 그런데 이 스몰캡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한 900억 원대로 잡히고 있는 나쁘지 않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전 국민들, 컴퓨터가 있는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라면 그 보안 프로그램으로 썼던 그 기업, 그거를 만들었던 그 기업. 그런데 제가 계속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제 그 데이터 AI라는 거는 데이터가 있으면 있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더 고품질의 그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놓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기업은 우리 전 국민 거의 이제 한 4, 5천만 명에 5천만 명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정도 되는 그 전 국민의 그 데이터가 거의 다 보유하고 있다. 왜냐면은 알약이라고 아실 겁니다. 너무 힌트 많이 들었다. 알약.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말. 알약 모르시는 분들은 네. 없죠. 그런데 이 알약을 만드는 네. 그런 기업이고 네. 그래서 먹는 알약 말고요. 네. 그 보안 프로그램 알약. 그런데 이 알약을 네. 통해서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네. 네,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지금 AI를 만들어서 구축을 하고 있고 정부와도 협약을 맺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에다가도 AI 정보 기술력들을 이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시범 계속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뭐 상도 계속 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샘 알트먼이 와가지고 이 사유를 한번 뒤집어 엎은 이후에 제가 봤을 때 내년 초라든지 늦어도 상반기에는 지금 현재 주가에 못해도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 같은 경우에 AI 챗봇 관련주다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뭐 대표적인 인공지능 서비스 전문 기업이다라고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 상에 굉장히 큰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 주가에서 대비해서 2배 이상, 뭐 50%에서 60%까지의 큰 상승률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해당 종목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받아가실 수 있는 시간 딱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래에 지금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스캔하듯이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상단에 영어 링크가 생성이 되고요. 그 영어 링크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오늘 우철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생방송 공략주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난주에 바로 공략드렸었던 첨보 역시나 30% 이상의 수익률을 이뤄내셨던 이 수익률로 증명을 하고 계시는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오늘의 이 방송 공략주 역시나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문가님, 뭐 AI 챗봇 관련주 오늘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알집이라는 굉장히 큰 힌트 주셨단 말이죠. 이 정도면 그쵸. 뭐 거의 그냥 시청자분들께 종목 드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드렸죠. 그럼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의미가 없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좀 드릴 수 있는 혜택들을 좀 제공을 해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거에 대한 혜택은 네. 24시간 제가 자는 시간 빼고 네. 저한테 물어볼 수 있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혜택. 네. 아주 나이스한 혜택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사실상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이건 한 200번 정도 말한 것 같은데 제가 네. 제가 여기에서만 200번 정도 말한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언제 네.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면은 말짱 깡입니다. 그리고 그 구글에서도 지금 제미나이를 왜 이렇게 일찍 공개를 했냐면 원래는 내년 가을쯤에 제미나이를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했냐? 샘 알트먼이 해임되고 그 자리를 꿰차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동맹 구도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상대 동맹 그 연합에게 조금 더 그 빨리 타격을 주겠다. 뭐 이런 의미로도 좀 해석될 수 있는 건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제 네.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미나이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수학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네. 그 사물을 보고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그 역학적인 그런
그 똑똑한 그런 오치열보다 똑똑한 수준이다.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한 그런 인공지능이 발표가 된 상태다.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대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똑똑한 친구다라고 요 정도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 미 증시에서도 이 구글에서 공개한 AI 모델 제미나이 때문에 미 증시가 상당히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 AI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 상당히 좋은 흐름 이어나가주고 있고요. 오철 전문가님께서 오늘 준비해 오신 종목 역시나 AI 챗봇 관련주로 50%에서 60%까지의 강한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요. QR코드 빠르게 스캔하시고 입장하시고요. 또 오채 전문가님이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24시간 스페셜 케어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전문가님들과 항상 매일매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빠르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또 이윤호 전문가님과 빠르게 이야기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치열 전문가님 앞서서 오늘 AI 이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로 또 준비를 해와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들으시면서. AI가 네. 참 좋습니다. 네. 저도 AI나 반도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거 이 종목을 저도 사실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이 보니까 이거 약간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이 되는 종목을 어머. 좀 가져오신 네. 게 아닌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무덤이요, 이거 전문가님. 등락이 워낙에 네. 커가지고 네. 요거 한번 올라가는 네. 척 할 때 딱 잡았다가 물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쵸. 그래요? 맞아요. 네. 이거 여기 샀다가 물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 언제 사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요 위에 막 올라가고 있는 네. 상태에서 잡지 않아요. 올라간 애들은 버리셔야 됩니다. 나랑 인연이 아니었구나 하고 네. 버리시고. 하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타이밍이나 지금 라인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는 무덤이라기보다는 약간 찬양할 수 있는 성지순례를 다닐 수 있는 아주 양지 바른 곳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윤호 전문가님은 지금 이 구간에서 현재 네. 구간에서 더 빠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저는 이거 잘못하면 네. 11,000원대까지도 빠질 수가 있겠다. 어머, 그래요? 네. 네. 이거 오철 전문가님 이거 어저께 지난주까지는 오철 네. 전문가님 이거 내가 가져온 종목가 뭐 네. 20% 본다, 30% 본다 자신 있게 네. 말씀하셨거든. 네. 근데 오늘은 뭔가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전문가님 저 죄송한데 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사실 지난주에 이제 두 분이 가져오셨던 방송 공약주 네. 천보도 그렇고 그때 뭐 가져오셨죠? 이윤호 전문가님 아가방 컴퍼니 그렇죠. 가져오셨잖아요. 네. 근데 상승률로 봤을 때 이제 제가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두 분 대결을 붙이고 싶고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일단 오채 전문가님 지난주 가져오셨던 첨보 32%의 상승 흐름. 네. 이윤호 전문가님 가져오셨던 아가방 컴퍼니 10%의 상승 흐름.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어쨌든 이 숫자의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아나운서님이 판매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주식 일주일만 보고 투자합니까? 아니란 아니죠. 말이야. 네. 아직 총선이 남았단 말이에요. 네. 그동안에 분명히 또 상승이 나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아가방 컴퍼니를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어쨌든 또 부각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나운서님, 제가 또 이제 갑자기 또 궁금해진 건데 당황하신 거 아니죠? 아주 귀 빨개졌어요 지금. 그런가요? 네. 혹시 최근에 영화 중에 뭐 이렇게 서울의 봄이라고 보신 적 있어요? 당연히 봤죠. 봤어요? 네. 안 봤을 줄 알았는데. 그래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냥 지금 왠지 봤죠, 그럴 것 네. 같았어요. 그래요? 약간 뭐 아무튼 이 서울의 봄이 굉장히 지금 너무 좀 핫하게 좀 이렇게 흥행 가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 누적 관객이 527만 명에 지금 보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이제 뭔가 이 영화관에 어떻게 보면 호재죠. 자, 이런 좋은 영화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영화관에서 상영할 영화들 그리고 그런 영화를 상영했을 때 뭔가 이렇게 관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 지금 이제 그런 12월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저는 이제 오치어 전문가님의 그 AI 좀 멀리 봐야 되는 네. AI보다는 지금 당장
네. 그래도 한 10에서 15% 정도 챙길 수 있는 네. 이런 영화관 관련주를 여러분들께서 딱 보셔가지고 뭐 내 지갑에 뭐 단돈 얼마라도 이렇게 챙겨오는 게 중요하다. 길바닥에 5만 원 있다고 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용돈벌이 하시는 느낌으로 약간 이런 테마주들 한 번씩 보시는 게 좀 가장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자, 아나운서님. 네. 지금 서울의 봄이 또 이제 서울의 봄인데 이게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상영한 지 기간이 지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또 끝이 아니냐, 끝물이 네. 아니냐. 3주밖에 안 되지 않나요? 3주밖에 안 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처음 그 오픈빨에 비해서는 네네. 그래도 이제 유지가 된다고 해도 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해에 사실 이 노량이라는 네. 곳도 노량이라는 이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을 좀 배경으로 만든 영화도 이번 12월 20일에 개봉을 해요. 네, 요거 굉장히 좀 물건입니다. 요거 지금 노량이 지금 출연진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네. 백윤식, 김윤석 이 두 명만 해도 벌써 그냥 호화 캐스팅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순신 장군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좀 일대를 그린 네. 그런 이제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 많이 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저 명량 요거 1편이죠. 네. 명량 어땠어요? 명량 1,700만이었어요. 예. 흥행을 관객 했죠. 엄청 흥행했어요. 근데 이제 뭐 한산 같은 경우는 살짝 아쉬웠어요. 한 700만 대 정도 돼서 끝났는데 노량 지금 캐스팅이나 뭐 그런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곳이나 뭐 이런 그런 이제 전쟁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요거 노량 이제 슬슬 개봉할 때 되면 네. 다시 이제 영화관으로 사람들이 몰릴 거다 이러면서 영화관 관련된 회사들 쭉쭉 올라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런 이제 단기적인 이슈들 이렇게 네.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이슈들도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에서는 공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사실 이 크게 봤을 때는 이게 콘텐츠 관련주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콘텐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소외를 좀 심하게 받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올 초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빠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짧게 보자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네. 저희가 지금 구간에서 좀 들어가도 괜찮을지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전문가님. 네. 빠졌으니까 들어가야 네. 되는 거예요. 네. 빠졌으니까. 네. 오르던 거 잡으면 네. 잘못 물리면 거기 평생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평생 철봉에 매달려 있을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네. 빠져 있을 때 딱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번 아나운서님이 굉장히 좀 잘 좀 짚어주신 게 시장에서 지금 소외가 됐잖아요. 뭐 영화관 네. 관련된 회사도 그렇고 네, 전체적으로 맞아요. 소외가 됐는데 사실 이것과 이 영화관 관련돼 있는 좀 대표적인 주식이 좀 CGV가 있어요. 네, 이 네. CGV가 유상증자 관련해 가지고 이 악재가 또 악재가 터지는 맞아요. 바람에 그 영향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큰 영향 하나 또 있어요. 뭘까요? 그 뭘까요? 파업했잖아요. 할리우드 영화, 파업. 네. 7월부터 파업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할리우드에서 파업해가지고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영화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지금? 맞나요? 뭐 데드풀이라든지 데드풀 시리즈나 베놈 시리즈 이런 인기작들 있죠. 뭐 글래디에이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션 임파서블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좀 못 나오고 있는 네. 못만 만들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영화들이 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명작들이. 네. 이게 영화관 통해서 상영이 안 되니까 당연히 영화관 매출은 바닥을 찍겠지. 그런데 이게 이제 풀렸죠. 네. 이제 어제부로 풀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화를 다시 제작을 하고 그런 영화를 수입해가지고 배급을 하는 영화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쵸. 시장이 이걸 모를까? 네. 아직 안 움직인다 뿐이지 어쨌든 움직입니다. 노량과 이 할리우드 파업 종료 요 이슈 때문에 분명히 다시 저점 탈출해가지고 다시 제자리 어느 정도까지는 찾아갈 거니까 그 제자리 찾아가는 동안의 수익률 네. 그런 걸 가져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시장은. 그럼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지금 흥행하고 있는 이 서울의 봄이나 예. 그리고 이달에 음. 이제 공개가 될 영화 노량과 네. 관련해서 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종목인가요? 뭐 영화관 관련주를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맞아요. 아니면은 뭐 제작사 쪽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이게 제작사 이야기는 뒤로 살짝 밀어놓고요. 네. 그 산하의 제작사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공략하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아는 곳 바로 메가박스. 메가박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메가박스에서 사실 사람들이 영화관 어디가 그러면 보통 뭐 CGV, 롯데시네마, 뭐 메가박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인주가 있는 이런 영화관. 그렇다고 하지 않더라도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영화관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실적이 네. 회복이 되고 앞으로 상승 나올 가능성 너무 높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뭐가 있다? 노량이 있다. 네. 눈앞에 노량이 있고 그 너머에는 또 뭐가 있다? 할리우드 영화들이 즐비해 있다. 이제 나올 거 이제 못 나오는 게 한 번에 빠바방 터지면서 이제 실적이 확 올라갈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지금 소외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이 소외되어 있는 주식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걸로 재미를 많이 봤어요. 자, 이 소외되어 있는 주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요거 올라타 가지고 네. 여기서 수익을 봐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까 아나운서님이 컨텐츠 관련된 그런 이제 걸 물어보셨는데 네. 사실 이 컨텐츠 관련된 호재도 이제 내년에 오징어 게임 2가 나온다고 하죠. 근데 이런 오징어 게임이나 오징어 게임 2, 그 오징어 게임이 나왔을 때 지금 컨텐츠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이 오징어 게임과 연관이 없어도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어요. 네. 예. 자, 일단 그 당시에 오징어 게임 시즌 1 출시 당시의 차트를 좀 보자면요. 자,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컨텐츠 관련주입니다. 이게 이제 2021년 오징어 게임 방영할 당시에요. 딱 보면 방영을 하면서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데 이때 뭐 때문에 올라간 건지 아세요? 이때요? 예.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 흥행 때문에 네. 요런 이 컨텐츠 제작에 굉장히 이 투자를 많이 회사들이 받았다. 투자를 많이 네. 할 거다. 컨텐츠에 약간 시대가 올 거다라고 네.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기대감에 거거든요. 올라간 거죠. 기대감에 올라간. 네. 이 기대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적당히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퀴즈. 요즘 독감이 좀 심하죠. 저 갑자기 좀 퀴즈를 좀 드릴 건데, 자, 이 차트, 네. 이 차트 어떤 종목의 차트일까요? 자, 1번 콘텐츠리 중앙, 2번 덱스터, 3번 버킷 스튜디오. 자, 정답 아실 것 같은 분, 좀 아래쪽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찍고 우리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네.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시는 분들 요새 네. 독감도 심하고 하니까 네. KF94 마스크 선착순으로 맞추신 분들 중에 이렇게 딱 시원하게 에이, 보내드리도록 전문가님, 하겠습니다. 너무 약한데요. 약하다고요? 혜택이, 네. 문제가 마스크 쉽잖아. 그냥 사서 쓸래요. 마스크.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땅을 파서 마스크가 나와요? 예, 뭐 아무튼 이걸 맞추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이것 좀 가져가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 회사의 좀 전체적인 차트를 좀 볼게요. 이번엔 최근 네.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최근 차트가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이제 쭉 눌려가지고 이번 연초부터 쭉 눌려가지고 네. 지금 15,200원. 까지 좀 빠졌어요. 지금은 15,600원 정도 합니다. 네. 자, 요런 상황에 이게 적점이 10,000원이 딱 찍힌 다음에 이게 서울의 봄이 딱 공개가 되고 하면서 다시 쭉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서울의 봄 이슈가 조금씩 꺼지면서 네. 지금 다시 조정세로 살짝 들어갔어요. 근데 2주 후에 뭐가 있다? 노량이 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이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명량에서 1,700만 관객 수치였으니까 요거는 거의 1,000만까지는 무난하게 찍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화관 관련주 그리고 제작사와 관련된 회사들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살짝 쉬는 시간인데 자, 여기서 분명히 상승이 난다. 근데 네. 주의해야 될 게 있어. 네. 요거 노량 보고 그리고 뭐 네. 영화 컨텐츠 관련 보고 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일주일 만에. 네. 일주일 만에 나와야 승부 되나요? 봐야 된다. 네. 굉장히 단기간이네요. 굉장히 단기간이에요. 네. 요거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요. 네. 적게는 뭐 한 10%에서 한 15%에서 그냥 더 올라가더라도 아쉬워하지 말고 네. 뭐 불타지 말고 그냥 거기서 끊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공략주들 같은 경우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시청자분들이 좀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관련주로 이번에 있은 이 서울의 봄 흥행과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현재 구간에서 좀 쉬어가고 있지만 다음 주에 또 노량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 이 기대감으로 일주일 만에 좀 10%
10%라는 단기적인 수익을 좀 시청자분들께서 기회로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 같은 경우에 AI 관련주로 AI 챗봇 관련주로 저희가 장기간 끌고 가면서 50%에서 60%까지의 큰 상승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합니다. 해당 종목들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받아가실 수 있는 시간 딱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측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스캔하듯이 비추시고 빠르게 노란톡방 입장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